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토트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 FC는 4승 7무 4패, 리그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맨시티를 잡아내는 이변을 일으켰는데 이번 시즌은 그리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반 토니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꽤나 높았으며 수비적으로도 아쉬움이 많았죠. 또한 측면 자원들의 경쟁력도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조직력 하나로 승부를 보는 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9승 2무 4패,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31득점 21실점으로 플러스 10의 골득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즈전 승리를 마지막으로 휴식기에 돌입했습니다. 주전 대부분이 월드컵에 차출되며 어려움을 겪었죠. 다행히 손흥민, 케인이 일찍 돌아왔지만 결장 예정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히샬리송,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요리스, 로메로가 월드컵 일정으로 인해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3승 2무 2패, 10득점 10실점으로 고전했습니다. 게다가 핵심 선수들 여럿이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B클럽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던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을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울버햄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이제는 EPL에서 다크호스로 불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체제를 구축한 이후 6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희망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이후 2승 1무 5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해버리고 말았죠. 현재 팬들은 램파드 감독을 경질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지만 램파드 감독의 공은 확실합니다. 수비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인데 특히 홈에서는 43%의 무실점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죠. 원래 계획했던 플랜 A가 300이었으나 중앙 수비수들이 줄부상에 시달리면서 400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전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과라 이 부분에서만큼은 고평가를 해야 합니다. 울브스의 공격력이 올 시즌 최악임을 감안한다면 울브스를 상대로 다실점을 허용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결국 공격력이 에버튼의 순위를 낮추게 만든 주범인데 웨스턴 시드니와의 친선 경기 이전까지 4경기에서 득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레이나 고든의 개인 기량에만 전개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윙어들이 부진한 순간에는 득점력을 절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울브스는 일단 친선 경기와 질링엄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총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후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을 새로 선임하면서 월드컵 휴식 기간을 로페테기 감독의 전술을 입히는 시간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로페테기 감독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격 전개 문제인데 브루노 라즈 시절에는 사실상 네베스가 공을 달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공격 옵션이 없었습니다. EPL에서 잔뼈가 굵었던 디에고 코스타를 영입했음에도 공격진의 성과가 매우 좋지 못한 이유죠. 로페테기 감독의 축구 스타일은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는 전형적인 스페인 축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베스가 가지던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조로 치렀던 경기가 하부리그 팀인 질링엄과의 카라바오컵 경기 하나였기 때문에 득점력 회복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수비진 선수들의 폼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치명적인 실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고 특히 우측 수비 호니와 세메도의 부진은 심각 그 자체였죠. 로페테기 감독이 수비에서도 두 줄 수비 양상을 만들 수 있는 역량 자체는 있는 감독이기는 하나 수비진의 전반적인 폼 저하를 전술적인 포인트로 단 시간 내에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면서 울브스의 공격 전술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있으나 에버튼의 실점 억제력은 상당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에버튼의 공격력이 강해 상대를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저득점 양상의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스터 대 뉴캐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터는 시즌 초반에는 강등 1순위 팀으로 꼽혔을 만큼 성적이 좋지 못했으나 9월 A매치 이후에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순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전반기를 마쳤죠. 레스터의 반등은 수비로 정리될 수 있는데 A매치 이전까지만 해도 기대 실점이 경기당 1.82점에 달했는데 A매치 이후에는 1.04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1등 공신은 역시 파스,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의 전진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상대의 박스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파스의 적극성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면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 증가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고 10월 20일 이후 맨시티전 패배를 제외한 4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 이를 대변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수비에 약점도 있는데 상대와의 경합에서 밀리는 순간 수비 라인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의 성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듯 현재는 챔스를 노리는 무시 못할 강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이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잘 주입한 모습인데 강팀을 만나서도 숙이고 역습 양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서 승점을 정기적으로 잘 쌓고 있죠.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공격진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일단 조엘링톤과 기마랑이스를 기용하면서 알미론이 전개가 아니라 오로지 피니시에만 집중하게 만들었고 올 시즌 알미론이 최고의 폼을 과시하는 대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의 적극적인 수비를 파괴해야 하는데 중원의 압박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볼 탈취를 당했을 때 바로 역압박에 들어가면서 소유권을 쥐고 상대의 깨진 라인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뉴캐슬의 경기 플랜은 기마랑이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수비와 볼 배급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스터가 적극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줄이고 있으나 경합 상황에서 역압박으로 공을 다시 탈취해올 수 있는 뉴캐슬 중원의 현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레스터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파스의 경합 능력도 아주 만만치는 않은 모습이라 뉴캐슬 입장에서도 다득점 양상을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뉴캐슬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사우샘프턴 대 브라이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강등권 탈출을 위해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하센휘틀 감독의 역동적인 축구는 매력적이었지만 상대에 대한 대응과 선수단의 체력 문제로 인한 실점 문제는 지속되었고 결국 네이선 존스 감독을 선임하면서 하센휘틀 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죠. 존스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리버풀전에서는 패하기는 했지만 네이선 존스 감독의 색깔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챔피언십에서는 선이 굵은 역습 성향의 축구를 자주 구사했는데 직전 경기에서도 롱볼로 경합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가져온 모습이죠. 다만 하센휘틀 감독 체제에서도 롱볼이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아담스와 암스트롱이 모두 단신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비진은 300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리버풀전에서도 300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앙쿠 등 적극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가 많은 사우스햄튼이라 후방에 최대한 많은 숫자를 두면서 최대한 실점을 줄이려는 선택이죠. 리버풀전에서는 체급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최전방 영향력이 꽤 떨어지는 팀이라 측면만 잘 제어한다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데체르비 감독은 브라이튼의 연착륙 성공했습니다. 5경기 무승 기간이 있었지만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고 시즌 중반에 들어온 감독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죠. 전임 감독인 포터 시절보다 오히려 공격이 더 시원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공격진의 초점이 측면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주전으로 나선 웰백이 단 하나의 슈팅도 만들지 못한 모습인데 웰백이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득점의 대부분이 트로사르가 있는 좌측으로만 쏠리는 모습이 있었고 트로사르가 기복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줄일 필요가 있고 미토마의 활용도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벨트만이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사우스햄튼의 측면을 향한 롱볼에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감독 교체와 전술 변화로 나름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측면을 향한 롱킥은 벨트만의 멀티성을 이용해 차단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 공격진의 퀄리티가 롱볼과는 맞지 않는 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최전방 자원들도 폼이 떨어진 것은 확연히 보이고 있고 에이스인 트로사르도 기복이 없지는 않죠. 저득점 양상이 유력해 보이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